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PPP를 운영한다면서 여러 가지 프로시저를 내놓는 회사들이 국내에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위험한 프로시저는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이것은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모르죠. 무엇이냐? POF와 바란스 시트를 가지고 PPP에 들어간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인당 예를 들어가지고 $1밀리언 정도를 가지고 10명이 모여서 10밀리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1밀리언의 프로 펀드하고 바란스 시트를 내니까 그 10명이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퍼슬레이트에 줘가지고 이 퍼슬레이트가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가서 트레이딩을 움직인다. 이제 그러한 프로슈더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첫째, POF와 바란스 시트만 가지고는 트레이딩 플랫폼에 LOI를 못 냅니다. 신청을 못 합니다. 인비테이션도 받을 수가 없지요. POF와 바란스 시트만 가지고 트레이딩에 들어간다, PPP에 들어간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 안에는 선서를 하는 서류까지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권리를 이 서류를 수집한 자에게 위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임장이라든지 익스클루시브 총괄적인 위임장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가. 그런데 그런 서류 자체들은 트레이딩 플랫폼의 마지막 트레이드의 테이블에 가는 게 아니에요. 퍼실리레이터 테이블에도 안 가는 거예요. 오로지 매니저 테이블에 가는 거예요. 왜냐? 인비테이션 되기 전에 내는 그 심사를 받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는 차지하더라도 POF와 바란스 시트를 가지고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PPP를 한다.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한 프로그램을 내놓는 분들이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접근해가지고 자칭 퍼슬레이터라는 사람이 퍼슬레이터가 아니죠. 매니저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PPP에 들어가는 트레이드폰에 진입하는 것은 반드시 캐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SBLC를 갖고 있을 때 인비테이션이 되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에셋 매니지먼트 컨트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셋 매니지먼트 컨트락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SBLC를 몇 %의 현금화 해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것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란스 시트라든지 POF를 가지고 LTV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느냐? 자칭 퍼실리테이터라 하는 사람들이 퍼실리테이터가 아니죠. 퍼실리테이터는 뱅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퍼실리테이터가 일반 사회에 나와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자기가 퍼실리테이터가 그건 아니 매니저죠. 매니저. 이러한 트레이딩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리퀘스팅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퍼실리테이터 운운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POF와 바란시트를 영문으로 가져오라, 또
달러를 표기하라, 유로를 표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서류를 안 받습니까? 뭐 심지어는 뭐 아피데비트 서류도 다 있어요. 뭐 선서 관계라든지 법적으로 여러분들의 위임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니저가 여러분들부터 받은 바란스 시트나 POF의 위임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크레딧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매니저가 SBS를 만들어 가지고 파실리테이터가 운영하면서 SM 매니지먼트 그룹이 이제 파실리테이터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이 중간으로 SM 매니지먼트 그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니저가 좋은 뜻으로 여러분들의 원nem을 10개까지 모은 10M 10 밀리언 US 달러의 바란시트나 POF를 아포데비트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위임장을 받아가 SBS를 만들어가는데 성공을 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간이나 두 달간은 이제 말 안 하고도 갈 수가 있죠. 성공을 못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준비해가 내놓은 프로펀드나 바란시트가 쓰여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위임을 넘겨주고 그 POF 자체가 일단은 그 기간 동안 불혹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 매니저가 나는 퍼실리테이터가 아니다. 매니저인데 내가 여러분들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내가 좀 과장되게 말해가지고 이것을 SBS를 만들어가지고 SM 매니지먼트 컨트락을 해가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내 트레이딩 뱅크에 아는 퍼실리테이터 의뢰를 하려 이게 실패를 했다. 그럼 다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1 밀리언, 10 밀리언을 만들어 우리 같이 협력해가지고 SBS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인비테이션 받아가지고 캐시아를 해가지고 트레이딩에 들어가자. 그러면 실제로 SPN을 만들자 우리 회사를. 이렇게 솔직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SM 매니지먼트 컴퍼니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도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딘가 하면 결국 트레이딩 플랫폼의 퍼실리테이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은 정보의 독점화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권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국제금융을 이해를 하고 알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가진 수익을 도둑질 맞지 말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국제금융에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은 속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지금 그 정상적인 PPP가 아닌 곳에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였다 하면은 저한테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단해가 지금 그래 가면 안 됩니다든지 또 여러분이 그러면은 자칭 퍼실리테이터 사람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제가 처방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지금에서 이 진입의 경로를 바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POF와 바란스 시트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진입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서류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매니저가 SBS를 만들고 캐시에 들어가는 의도가 있었다. 그럼 그 실패가 되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 핑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핑계가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의 서류는 다 맞아가지고 트레이딩 플랫폼에 진입을 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들어온 서류가 페이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이 중지가 되어가지고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트레이딩 플랫폼의 뱅크 인수르먼트 도착하면 뱅크 인수르먼트 자체가 PPP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캐시아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서류가 페이크일 경우에는 캐시아가 안 되지요. 시작도 못한 거지요. 그리고 저도 이 분야에 20년 이상 했지만은 퍼실리테이터는요. 보기만 해도 다 압니다. 이거 좀 페이크구나. 이거는 3중, 4중 복사를 쓰는 만도 다 압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트레이딩에 진입을 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온 서류가 가짜이다 보니까 이 트레이딩이 중지되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PPP의 ABCA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PPP는 결코 뱅크 인스트루먼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캐시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변형된 말로 하는데 이름이 유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저한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의 인격도 존중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또 안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평생의 후회될 일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PPP 같은 데 속아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 평생을 후회해야 되는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단순한 정보 하나, 기본적인 것을 안다 그러면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해가지고 평생을 풀지 못하는 이런 곳에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을 잘 명심하시고, 첫째, POF와 바란스 시트만 가지고 들어가는 PPP는 없다. 둘째, PPP를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의 뱅크 인스트루먼트나 페이크이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까지도 지금 이것을 수익을 받지 못하든지 중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다.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 세 번째, PPP는 뱅크 인스트루먼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뱅크 인스트루먼트의 캐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캐시가 진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PPP다. 거기에는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가진 자에 대한 인비테이션이 오기 때문에 페이크는 인비테이션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에 속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여러분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런 이제 블랙 스크린, 이런 블랙 스크린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공중에 해커 카드를 잡는다든지 이런 장난치는 팀들이 지금 한국에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와서 블랙 스크린에 무슨 어마운트가 여러분의 TT를 보낸다, 104 보낸다 이럴 때는 믿지를 마세요. 블랙 스크린은 뱅크 안에서 뱅크 투 뱅크, 리시빙 뱅크와 샌딩 뱅크 사이에 뱅크 오피셜들이 윈도우 타임을 정해서 시작해야지 이것이 옳은 스크린에서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서로가 이제 센트럴 뱅크에 인정하는 거. 이건 다음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조금 전에 보내드린 이와 같은 블랙 스크린에 여러분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십시오.